안녕하세요. 수박겉잡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육국연표를 통해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 합니다. 전국 칠웅에 치열했던 각 축전 속에서 최후의 승자는 왜 진나라였을까요? 그 승리의 동력을 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본기, 열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표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반면 열전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려 합니다. 분석을 위해 세 가지 국력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전쟁의 승패와 영토 변화를 보여주는 군사력 지표. 둘째, 동맹의 체결과 파기를 보여주는 외교력 지표. 마지막으로 내부 반란이나 개혁의 지속 여부를 보여주는 안정성 지표입니다. 이 지표들을 통해 진나라의 성장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356년 진나라는 첫 번째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상항의 변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 혁명이었습니다. 상항은 세 가지 핵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철저한 성과주의인 군공수작제, 상호 감시 시스템인 15제와 연좌제, 그리고 중앙집권화를 위한 군연제입니다. 이로써 진나라는 모든 국가 자원을 전쟁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혁 초기에는 백성들의 고통과 반발이 컸지만 10년 후 시스템이 안착되면서 진나라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진의 변법이 제1변곡점인 진짜 이유는 이 시스템의 비가역성에 있습니다. 육국의 다른 개혁가들은 귀족의 반발로 실패하고 그 개혁도 좌초되었습니다. 반면 진나라는 효공사후, 상항이 거열형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구귀족들조차 상항의 법은 쓸모가 많다고 판단하여 시스템 자체는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진나라는 개혁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시스템의 힘으로 국력을 누적시키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육국연표 후반부 140여 년 동안 육국과의 격차를 구조적으로 벌린 근본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외교전의 승리입니다. 육국의 연합인 합종과 이를 깨뜨리려는 진나라의 연행책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약소국들이 뭉쳐 강대국에 대항하는 합종은 진나라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개별 국가와의 수평적 동맹인 연행을 통해 이 연합을 끊임없이 와해시켰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합종이 유지될 때 진나라의 영토 확장은 정체되었지만 연행책이 성공하여 동맹이 깨지면 영토 획득은 다시 가속화되었습니다. 육국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단결하지 못했고 진나라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소진열전은 합종의 형성을, 장의열전은 연행을 통한 합종의 파괴를 드라마틱하게 서술합니다. 이 열전의 서사를 육국연표의 데이터와 매칭하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 드러납니다. 합종 성공 시 육국연표에는 육국이 연합하여 진을 공격했으나 함곡관에서 멈춤과 같은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시기 진나라의 NPI 중 영토 획득 그래프는 일시적으로 정체됩니다. 육국의 연합이 진의 확장을 저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연행 성공 시 장의열전은 장의가 초회왕에게 상땅 600리를 주겠다고 속여 제나라와의 동맹을 끊게 한 유명한 일화를 기록합니다. 이는 열전의 왜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육국연표에 나타납니다. 연표에는 초가 제를 공격함 또는 진이 고립된 초를 공격하여 영토를 획득함이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명시된 장의의 강압적이고 기만적인 외교술은 육국의 연대를 파괴하여 진시황의 천하 통일에 이바지했습니다. 이후 범수는 원교근공 전략을 제안합니다. 먼 나라와는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부터 공격한다는 이 전략은 진나라의 공격 목표를 명확히 했고 효율적인 영토 확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전략은 육국의 지리적 약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한과 위는 중원에 위치하여 진의 1차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교근공은 제나라와 같은 먼 나라가 이들을 돕기 위해 합종을 결성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차단하고 진나라가 공격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힘의 낭비 없이 각계격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육국연표상에서 장평대전 이전 진의 공격 목표가 한, 위,
조에만 집중되고 재화는 오히려 외교적 교류가 기록되는 패턴은 이 원교근공 전략이 정확히 실행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기원전 260년 진나라의 통일을 결정짓는 최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장평대전입니다. 조나라는 진나라의 유일한 라이벌이었지만 눈앞의 땅 욕심과 진나라의 이간책에 넘어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노장 연파 대신 경험 없는 조가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조나라 포로 40만 명이 생매장당하며 한 세대의 남성 인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조나라는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고 진나라의 통일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육국연표의 NPI 그래프에서 BC 260년은 모든 데이터가 수직으로 변동하는 지점입니다. NPI 그래프상에서 진과 조는 근접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장평대전 이후 조나라의 NPI, 특히 군사력 지표가 수직으로 하락하여 0에 수렴합니다. 조나라는 이 전투 이후 단 한 번도 진에 대한 공세적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직 방어에만 급급한 2등 국가로 영구히 전락합니다. 시스템과 전략이 완성되자 최후의 10년 동안 육국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원전 230년 한나라를 시작으로 221년 제나라까지 차례로 진나라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약했던 한나라는 힘없이 무너졌고 조나라는 명장 이목을 스스로 처형하며 자멸했습니다. 위나라는 진나라의 압도적인 수공작전에 수도가 함락되었고 강대국 초나라는 진나라 60만 대군과의 장기 소모전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연나라는 무모한 암살 시도로 멸망을 재촉했고 제나라는 40년간 나 홀로 평화를 누리다 결국 고립되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각국의 멸망 원인은 달랐지만 근본적으로는 진나라의 압도적인 국력과 전략 앞에 각계격파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나라의 승리는 세 가지 동력 덕분이었습니다. 상황이 구축한 시스템, 장의와 범수의 뛰어난 전략, 그리고 백기의 압도적인 실행력이 그것입니다. 육국연표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을 갖춘 자가 승리하고 전략이 부재한 자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역사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대한 데이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